274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암기사항 프린트 내드린 건 52번에 있는데 52번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저는 52번에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수수료라는 말을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험 보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28,000원이죠? 1, 2차 같이 보려면 시험에 28,000원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냥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원래 옛날에 시도조례 갈 때 저는 5,000원 내고 시험 합격했어요. 10회 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대신에 산업인력공단이 서비스는 잘 해주더라고요. 떨어지니까 계속 시험 보러 오라고 문자는 보내주던데요. 아깝게 불합격하셨군요. 다음에 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합격해도 문자 오죠. 합격하면. 안 해봐서 몰라요? 오죠. 합격. 네, 합격하면 문자 옵니다. 합격했다고. 전화해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 무슨 음악이 나오더라고. 전화하니까 합격하면. 불합격하니까 안타깝게 떨어졌군요.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해주는 대신에 이제 많이 받아요. 돈을. 이게 응시 수수료가 28,000원씩 지금 32만 명이 접수했으니까 산업인력공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대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자,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교부하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지금 자격증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강원도지사한테 받았더라고요. 그 자격증 교부하기 전까지만 산업인력공단에 아직 여러분들 회원가입 안 하셨나요? 회원가입 하실 때 주소를 두 개를 적어요. 주민등록지 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 이렇게 두 개를 적는데 주민등록지 주소를 서울로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와요. 택배비 25,000원인가 내면 택배로 보내줘요. 서울에 해도. 실제 주소 서울에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강원도 거보다는 서울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좋진 않은데 어쨌든 저도 지금 경기도 거하고 대구 거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자격증이. 그 지금 대구에 10회 때 땄는데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대구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회사 했을 때 예, 그래서 대구 자격증이 있는데 대구에 아무 연고 없거든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어쨌든 뭐 직장 다니면서 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서울 가니까 무시하더라고. 완전히 시골에서 자격증 땄네 이렇게 하더라고 손님들이. 그 문제 똑같은데요. 해도 복덕방 사기치는 내가 믿을 줄 아나 이렇게 하고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거 따고 싶으면 서울 거 따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통계는 경기도에서 딴 사람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서울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은 800만 명이고 경기도는 지금 1,400만 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경기도는 늘어납니다. 지금 서울은 줄어들고.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공짜로 줍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증 교부 X 이 말은 수수료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응시 수수료 냈기 때문에 자격증을 내줄 때는 돈 따로 안 받는다고요. 근데 분실하면 돈 받아요. 분실 해서 못 쓰게 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분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재교부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너무 안 맞더라고. 지금 어릴 때 따놓으니까 사진 보고 사람들이 쟤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물었어. 짜증나가지고 지금 사진 좀 나이 많게 나오는 걸로 바꿨어요. 사진 바꾸려고 재교부 받았어요. 오래되니까 한 2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교부 받아야 되겠더라고. 있어도 분실 안 해도. 어쨌든 결론은 재교부 받을 때는 돈 내야 되는데 처음 받을 때는 돈 안 내도 된다. 자격증.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재교부, 본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필정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가 얼마인지 그 금액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했죠. 조례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앞에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한 번도 이때까지 시험을 29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국토부에 주장하고 있어요.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달라고.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사 자격증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시도지사 명의로 나가니까 좀 품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장관 명의로 하는 게. 그러면 장관 명의면 전국 어디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시도지사 명의다 보니까 강원도 자격증 가지고 서울에서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서울에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역적 감정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예요? 왕따 잘 시키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걸 또 듣고 계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주도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 섬 지역의 그 특징이 있더라고. 지역적 특징이.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왕따 시키는 게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중개업하면. 예, 그래서 강원도 자격증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면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럼 장관 명의로 돼 있으면 어디서 자격증 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럼 지금은 이 9번처럼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 시험을.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어디에 위탁했다고 했어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다고요. 그 지금은 9번에 따라 수수료 받아요.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자는 시도지사가 되겠죠?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28,000원이라고요. 그 시험에 28,000원 이건 안 나와요. 이렇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했죠. 중개 수수료였는데 중개 보수로 바뀌었어요. 수수료를 보수로 바꾼 이유가 수수료는 천박해 보이는데 보수라고 하면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말만. 변호사 수수료 안 하고 변호사 보수 이렇게 하잖아요. 수임료.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로 바꿨는데 어쨌든 돈이니까 수수료나 비슷하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그냥 중개보수 받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중개보수는 주택하고 주택외가 달랐잖아요. 주택과 주택외의 구분은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주택인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는 매매든 임대차,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9, 매매는 0.9가 아니라 0.5, 임대차는 0.4, 전부는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기타는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 개인인 경우에는 2만원, 개업공개사가 되어 있죠. 개인 개업공개사는 2만원, 법인인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법인은 3만원 내야 됩니다. 개인 개업공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 그 11번 아닌가요? 번호가 몇 번이에요? 맞아요. 번호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 아까 매수 신청 대리 관련되는 거 뒤에서 한번 찾아보셨잖아요.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 매수 신청 대리 보수요율표.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라고 했는데 그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보수로. 매수 신청 대리도 보수라는 말로. 사실상 그래 저는 그냥 수수료에 정리해놨습니다. 어차피 돈이니까 보수든 수수료든 돈 내는 거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보수로 바뀌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권리분석 보수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우리 중개와 관련해서는 상담 보수 못 받죠? 변호사는 상담료 받잖아요. 변호사들은 뭐 사무장하고 상담하려면 얼마, 만 원인가 내라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하고 상담하려면 1시간 하려면 얼마 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상담하려면은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공짜로 상담하려면. 인터넷에 법률구조공단 치면 그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 변호사 찾아가면은 오히려 공정하게 이야기 안 해줘요. 찾아간 사람한테 유리하게 이야기 해주는데 확답을 안 해. 한번 소송해볼 만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소송을. 확실하게 이긴다 해놓고 지면 책임져야 되니까 승소한다 100% 이렇게 말 안 해요.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네. 다투볼 만하네. 소송해볼 만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의미가 없다고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그래서 차라리 물으려면 냉정하게 법률구조공단은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야기해줘요. 자꾸 저한테 유리하게 하니까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하냐.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률구조공단에는. 근데 변호사들은 그런 말 안 하죠. 무조건 온 손님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해준다고요. 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를 50만 원 받을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라는 말은 낙찰받아가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하면 낙찰받아가지고 낙찰대금, 매각대금을 다 내면 소유자가 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을 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부르고 매각 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매각대금을 내면 소유자라고 불러요. 매수인이 된 경우에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중에서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낮은 걸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높은 걸 받을 수도 있다. 당사자 합의만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낙찰받지 못했다. 1등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1등 못하면 탈락이잖아요. 1등만 뽑는 거잖아요. 경매라는 거는 경쟁매매를 말하는 거죠. 경쟁매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 한 명한테 파는 걸 경매라고 하잖아요. 그 아침에 차에서 오니까 이수경 그 라디오에 하는데 보니까 그게도 노래도 경매하더라고. 사람들이 노래 경매라는 거 들어봤어요? 노래 여러 곡 틀어주고 그 중에서 최고 좋아하는 곡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되면 그게 낙찰이 그 1등 나오는 걸 그 노래 경매라고 하더라고. 이수경이 라디오 하는 거 있어요. 이수경이가 맞아요? 이숙령이가 맞아요? 이숙령인데 읽을 때는 이수경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만 들어야 돼. 이 사람 얼굴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얼굴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입니다. 실비.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 앞에서도 말했죠.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30만 원. 그 다음에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교통비,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 따로 실비로 못 받고요. 근거리 교통비 왜 따로 못 받냐 하면은 그 이유가 근거리, 가까운 거리 교통비는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등을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를 5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가는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못 받는다고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거리 가는 교통비는.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비용 이런 것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시험에 반드시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됩니다. 이거 수수료라는 표현, 수수료 또는 보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274페이지, 27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게 275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야 되죠? 개설 등록 신청 내야 되고 휴폐업 내라는 말 없죠?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자격증 교부할 때 돈 낸다 했어요? 안 낸다 했어요? 그럼 돈 내는 거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이게 어려워요. 가장 객관식에서 어려운 게 몇 개인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소위 개수형 문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게 4문제 출제됐어요. 40문제 중에서 개수형 문제가 몇 개인가 가장 어렵게 출제될 때가 보통 통상적으로 2문제는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몇 개인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 정리해놨습니다. 전부 암기해야 될 사항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격증 처음 받을 때는 돈 안 내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처음 받을 때는 분실하면 내야 되죠? 돈 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신고 돈 안 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돈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돈 내라는 말은 없는데 사실 800원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전 신고를 해보니까 무슨 어떤 규정이 있냐 물으니까 조례래. 자기 조례 규정이 있다더라고요. 지자체 조례에.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사무소 이전도 우리 법에는 없거든요. 수수료 내라는 말이. 사무소 이전, 휴폐업 이런 거는 수수료 내라는 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75 맨 밑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 식별번호는 3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식별번호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이게 개인 식별번호예요. 그 번호만 알면 개인이 누군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동의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 오면은 개인정보 이거 동의하냐 이거 받아야 돼요. 원래는 이거 받아야 되는데 거의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매도인한테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막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함부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거래 계약 관리 시스템 이런 데도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한 달 지나버리니까 다 삭제되고 앞에 번호만 남더라고. 뒤에 번호는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우리 관리하는 거 중개사무소에 계약 관리 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계약서 쓴 거 이때까지. 그 이게 시험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276페이지 이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규제의 재검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결론은 규제를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제해보고 재검토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이제 그 규정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275, 276 개인 식별번호하고 규제 재검토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277 협회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협회. 왜 그렇게 했어요? 협회는
278페이지 해도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고 답하십시오. 동그라미 1번 보고 278페이지.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O냐고 X냐고요? 보고 답하시라고 했습니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도 협회 가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다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는데 협회 가입 못합니다. 직원들도 가입 못합니다. 사장만,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협회 가입은.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격증만 취득하고 개업 안 한 사람은 협회 설립 못한다고요. 지금 답 문제 보고 풀어라 해도 지금 오픈북 테스트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엄청나게 짜증나는 걸 겪어야 돼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그냥 답이 안 나오고 막 짜증나고 뭐 저렇게 하냐 이런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지금 연말에 친구들 모이면 해도 저 거의 안 가요. 가면 왕따 당해. 막 물고 늘어지고 제가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습성이 돼가 한 20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남의 약점만 보이고 틀린 것만 보이고 미치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게.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진 않아요. 사회생활 할 때는. 어쨌든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뭐 2개, 3개 설립할 수도 있고요. 안 해도 됩니다. 현재는 협회가 2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역사를 보면 옛날에 협회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하나가 있다가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생겼다가 2개가 통폐합됐다가 또다시 지금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취지는 뭐 하나 더 생길 때 취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생겼는데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지금 내분이 심해요. 새로 생겼는데 지금 회장 혼자서 계속 해먹고 있어요. 자기만 월급 받아가고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 불만이 생기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 또 합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몇 년 더 지나면. 자,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법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산 50억을 김영삼 재단에다가 전부 다 뭐 했어요? 전부 기부했어요. 자연인 김영삼이가 법인 김영삼한테 다 기부했다고 재산. 그러니까 아들이 2명 나타났잖아요. 딸인가 아들. 예? 인터넷 치봐 없는지 다 있어요.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났잖아요. 전부 다 혼의 자식들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상속해줬어요. 유류분은 받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 준, 자식 너는 하나도 안 준다 해도 유류분 2분의 1은 받아갈 수 있죠. 자기 상속분은. 검색해보라고요. 김영삼 혼외자 빨리 검색해봐.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여러분들도 뭘 해야 돼요? 결론은 재산 많으면 자기 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계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호로 자기한테 다 기부했잖아요. 청계재단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한다고 했어요. 청계재단이 결국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정수장학회라고 7조 원이에요. 재산이. 정수장학회가 뭐예요? 박정희 할 때 정, 수가 유경수 할 때 수 해가지고 정수장학회죠. 설악산 케이블카도 그 정수장학회 거예요. 그 금검상에 올라가는 것도. 그 전부 다 누가 자기들이 다 결국은 관리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돈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다 기부하고 죽으면 돼요. 그럼 결국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기가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이니까 그거는. 저도 지금 법인 하나 만들려고 돈 많이 벌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재산이 모인 단체는 재단법인이고 사람이 모인 단체는
사단법인입니다. 그 결론은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는 영리법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주주배당을 하는 걸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걸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협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박스에 공법인이 아니다 했는데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은 국가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사법인입니다. 자, 맨 밑에 3번 협회 설립 과정을 보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밑줄 치시고요.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이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발기인은 몇 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이고 600명 이상인데 이 중에서는 전국에서 골고루 분포되는데 한 군데서만 600명 나오면 안 된다.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 광역시 및 도는 서울은 빠지는 거예요. 서울은 특별시잖아요. 왜 빠졌어요? 서울은 100명 따로 나가 있으니까. 그럼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 현재 15개 있어요. 16개 시도라고 하잖아요. 서울은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씩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이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오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숫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프린트에 다 숫자는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 암기하는 걸 7월 달에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빨리 주지. 그랬으면 다 암기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올해는 바로 처음부터 드려봤어요. 또 내년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또 줄 시기를 다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양가로 3번 협회 설립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허가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인가, 허가, 신고 이게 법적 효력이 뭐 어떤 건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허가받아야 된다. X,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돼요. 우리 공법에서 아마 할 거예요. 인가는 효력 요건이고 처벌 규정은 없고 허가는 원래는 적법 요건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인가 안 받아도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 대신에 협회 설립이 안 되겠죠? 인가를 안 받으면?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자체가. 공법에는 나오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 행위 허가.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이런 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다. 우리 프린트에 맨 뒤에 보면 신고, 승인, 보고 이런 거 정리해놨어요. 근데 허가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리도 안 돼 있겠죠? 허가는 없고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받아야 되는데 인가 취소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인가 취소 규정이 없다고요.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어요. 협회가 잘못해도 행정처분은 없다고요. 양가로 4번 협회 설립 등기입니다. 등기. 자연인은 민법 통설에 의하면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자연인이 된다는 게 종전 통설이었고요. 지금은 통설이 진통설입니다. 이제 애 태어나려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때부터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나오고 있어도. 근데 법인 설립 등기해야 법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사람. 회사죠?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총류라고 그래요. 총류. 등기되면 총류인데 법인이 등기되면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고 법인 등기를 해야 된다. 시험에
협회 설립 인가 받으면 협회는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 플러스 등기까지 해야 협회가 성립합니다. 법인은 등기해야 됩니다. 양가로 그냥 4번 협회의 구성을 보면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원주 혁신도시 이런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겼잖아요. 지방분권화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세종시로 수도까지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청와대까지.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이제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서울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협회 둘 다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있기는. 법적으로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2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럼 시도에 있는 게 지부인데요. 지부를 2개 둘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도별로. 2개 두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 남부지부와 북부지부 2개가 있어요. 수원에 남부지부가 있고 의정부에 북부지부가 있어요. 지금 2개 두면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시도별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2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지회는 등록관청, 시군구에 있는 게 지회입니다. 시군구에 있는 게 지회. 그 정관에 가면 분회도 있어요. 분회. 동별로 있는 게 분회장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시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지부. 시군구에 있는 걸 지회라고 합니다. 지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수원 같은 데는 구가 지금 4개 구가 있습니다. 수원도 4개 구가 있고 창원도 거의 4개 구 정도 있을 거예요. 창원도. 수원에 영통구, 권성구 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팔달구, 장안구가 있는데 수원시입니다. 수원에는 지회를 둔다면 수원시 전체 하나밖에 안 된다. 구별로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답은? 구별로 하나씩 가능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하면 X라고요. 무조건 구가 있으면 모든 구가 전부 다 해당된다고. 공인중개사법상은 공법 같은 데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모든 시군구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다 해당된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 말은 무조건 X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수원시장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도감독관청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라고 누가 끼다 그러면 구청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회도 수원 같은 데는 4개까지도 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279페이지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280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시험에는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X입니다. 전부 다 무조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는 지부, 지회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암기사항 12번. 암기사항 12번에 보면은 암기사항 12번 찾았어요? 암기사항 거기 12번에 보면은 별표 밑에 보면 협회, 지부, 지회,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죠? 협회는 지부, 지회도 모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시험에는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X입니다.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281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 고유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시면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을 밑줄 치시면 우리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원래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직무교육 해야 되죠. 그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위탁 업무라고요.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수탁 업무라고 해놨네요. 수탁 업무, 위탁 업무가 같은 말이에요. 저는 위탁 업무라고 했는데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가 되겠죠? 받을 숫자,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그래서 시험에는 위탁 업무, 수탁 업무가 같은 의미로 출제된다고요.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2번 공제사업입니다. 공제라는 게 뭐예요? 공제가 그 상부상조 하는 건데 공제라는 거 우리 개인 택시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 택시 공제 가입하잖아요. 회원들끼리 돈 냈다가 한 사람 사고 나면 보태주는 거, 한 사람 몰아주는 거 이게 공제죠. 옛날 상부상조 두례, 조선시대 때 두례 뭐 이런 것처럼 개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게 공제인데 공제사업 하려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그라미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밑줄, 100분의 10 이상 밑줄. 지금 현재 공제료가 얼마냐 하면은 1년에 여러분들이 공제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 내야 됩니다. 만약 19만 8천 원 1년에 공제를 내면 10%는 적립해야 된다고 책임준비금으로 19,800원은 쓰면 안 되고 적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같은 거 넣어놓고 한 달 만에 해약하면 1년 안에 해약해도 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면 10%만 적립하고 다 썼다고 사업비로. 그러니까 손해인 거예요. 공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짜리 가입해놓고 3개월 만에 해약하면 다 안 나와요. 남은 게 다 안 나오고 해약한 금이 나오니까 손해예요. 10%만 적립하고 나머지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협회에서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19만 8천 원씩 10만 명의 개업공개사를 받으면 200억이에요. 예산이. 200억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손해가 60억이 나갔어요. 협회는 지금 적자라고 그래요? 흑자라고 그래요? 적자라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200억 받은 것 중에서 20억만 나눠놓고 책임준비금 나머지 다 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40억 적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수적자인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 없다가. 100분의 10 밑줄 쳐놓으십시오. 10%만 적립하면 된다. 이거 56페이지 암기사항에 있을 거예요. 100분의 10분의 1. 암기사항 56번 한번 볼까요? 56번.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6번 맨 밑에 10분의 1, 맨 밑에 별표 동그라미 4번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이상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이상하고 사이에 10분의 1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이상이나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약분하면 10% 똑같은 말이에요. 적립해야 된다고요. 회계관리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이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런 말 없었어요. 별도 회계로 관리 안 하니까 그냥 막 네 돈 내 돈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공제료 받은 거 마음대로 못 쓰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왜 그렇겠어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공제금 나중에 돈 없어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승인이라는 말을 많이 있는데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다고 했죠? 양가로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43번에 보면 3개월 정리되어 있죠. 암기사항 43번에 몇 번에 있나요? 5번 43번에 5번에 있어요. 43에 5번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3개월 대신에 2개월 X로 출제됐어요.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양가로 6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위반하면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양가로 7번 임원에 대한 제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전부 협회 상대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역시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조사 또는 검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밑줄 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누구 요청이 있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285페이지 운영위원회 제3절 운영위원회 286페이지 운영위원회 설치인데 2번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구고 반드시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둔다. 2번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이내. 모든 위원회는 홀수입니다. 홀수.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 19명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입니다. 대법관도 13명입니다. 13명. 원래 법원 행정처장까지 포함하면 14명인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13명이거든요. 모든 우리 재판받는 판사도 3명이죠, 3명? 합의부는 3명이에요. 단독 판사도 있고, 좀 무거운 죄인 경우는 3명이에요. 혼자서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는데 꼭 나오는 거 보면 몇 명 있어요? 판사 3명 있다고요. 주심하고 밑에 부심 옆에 2명 있어요. 그래서 3대2, 3명 중에 2명 찬성하면 그 의결되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는 홀수다. 287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288페이지 통보를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운영위원회는 통보 규정이 없어요. 암기사항 39번에 14번 7일이 있습니다. 39번에 14번 찾았어요? 그 다음에 48번에도 있어요. 48번. 48번에 1번에도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7일이라고 있죠?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지금 2장이지만 왜냐면 통보는 통보대로 정리했고 7일은 7일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할 수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통보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통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문제, 확인학습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 없죠? 네. 다음 주는 강의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1월 달에 내년에 찾아뵈야 돼요.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지구상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회자 정리라고 했어요. 헤어지는 건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는 거니까. 자, 옳은 것은 했는데 288페이지.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그래서 협회에서 이상한 걸 의결한 적이 있었어요. 총회에는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개업공개사가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 10만 명이면 그 10만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실제 대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한 80명 정도 돼요. 한국공개사협회면. 우리 직접민주주의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300명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대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원들을 대신해서 대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대의원들이 어떤 걸 의결했냐면 얼마 전에 지회장, 지부장 이런 거 출마하려면 요건이 회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한다 이런 걸 만들려고 했어요. 정관에.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럼 자기들 기득권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신규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의결해버렸어요. 대의원들이.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반발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회 의결상 보고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조치 못 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부장, 지회장 뽑기 바로 전에 그런 걸 규정을 만들어버리니까 신규 진입을 못하게. 어쨌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지회가 어디에 두는 게 지회라고 했어요? 시군구에 두는 걸 지회라고 하고 시도에 두는 걸 지부라 한다 했죠? 그래서 지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지부를 시도의사한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중임할 수 없다. 중임하고 연임하고 달라요. 연임은 연속해서 계속 못하는 거고요. 중임은 한 번만 하면 다시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쉬었다 하는 것도 안 돼. 중임할 수 없다 하면 쉬었다 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2번 연임이 안 되니까 그만뒀다가 다시 하잖아요. 지금 다시 해가 또 한 번 연임하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면 2번 다시는 못하는 거죠. 한 번 하면.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리얼.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이.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기억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진도 끝까지 다 나갑니다. 그럼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처음인데 너무 빨리 나가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전제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했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다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십시오.